그 사전 질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우리 홍 과장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복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정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정부의 그 왜 우리는 이렇게 못 바뀌는가, 탈수영화, 인권, 뭐 지역사회 재활, 회복 개념으로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선진국들 다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아시아권의 국가들도 많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왜 한국은 지금 뭐 방역엔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하고 디지털도 최첨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더딘가 하는 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또 홍 과장님은 그동안 여러 사건 사고를 거치시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토론 듣고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신건강정책과장 홍준익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관련해서 이제 여기 정신건강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재난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이제 재난심리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따라가게 됩니다. 뭐 포항 지진 때도 그랬고, 고성 산불 때도 그렇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장마 태풍이 코로나 와중에도 발생하는 바람에 또 재난심리지원 체계가 또 가동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상의 재난들은 보통 이제 짧은 재난 기간을 가지고 아주 긴 후유증을 남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기간이 이제 짧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불편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피해자가 이제 특정되는 그런 이제 뭐 보편적인 상황이 보이는데, 그 재난 심리 지원도 초기에 대량 서비스를 단기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이제 후유증이 남은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양상을 띠다가 지금 코로나와 같이 코로나19 같은 이제 재난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질병에 걸렸던 확진자나 또는 격리를 당하셨던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방역 조치에 강화된 뭐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자들도 꽤 늘어나게 됩니다. 일상으로 회복하는 거라든지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포기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럼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뭐 정신적 고통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제 경우가 생기게 됐죠. 지금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이제 거의 전 국민이 코로나 우울이라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거나 또는 뭐 격리하다면 심리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답답하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불안하고 짜증나고 의기소침하고 이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이거나 좀 장기적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이게 밖으로 표출되는 방식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또 보고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혼술을 하거나 폭음을 하거나 뭐 이상행동, 뭐 중독과 관련된 이렇게 과의존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은 뭐 일탈행동이 또 일상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코로나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국민들은 또 그게 또 힘들어집니다. 쳐다보는 그게, 그래서 계속 악순환을 겪게 되는 이런 이제 수렁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뭐 기업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다 변화가 있지만 저희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서비스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방문 사례 관리하던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된다든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자체도 또 뭐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코로나 우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심리 서비스가 증가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심리 상담 서비스로 또 쏠리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이 불편해지고 있고 응급 환자 대응이 늦어지고 있으며, 또 면회가 제한되고 병원 내 방역 관리가 또 강화되다 보니까 환자들도 불편합니다. 정신 재활 서비스는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뭐 청도 대남병원이나 여러 이제 정신병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정신병원들이 이렇게 감염이 취약하다 하는 부분들이 여실없이 드러나게 됐고 집단 발병이라는 그런 이제 사건들도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그 상황을 대응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뭐 요양시설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그런 당면한 과제, 그리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로 인한 뭐 코로나 우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이 시대가 장기화되면 결국 우리 일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부분 중에 늘 포럼에서 그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단절된 이런 사회 연대를 좀 유지하는 새로운 그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되고 또 많이 우리가 이제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면 서비스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제공되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안전 수칙을 지켜가면서 코로나 안전 조치를 수반한 대면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기화에 대비한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상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근접해서 저희들이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정책들과 방법들을 강구해서 좀 그 가능하면 불편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